베트남 축구에 희망을 쏘아 올린 코리안 매직. Tham dự lễ động thổ có Tổng thống Hàn Quốc Moon Jae-in, Phó Chủ tịch nước Đặng Thị Ngọc Thịnh.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경험이 베트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베트남 정부의 오랜 요청 끝에 국제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된 겁니다. 왜 베트남 정부는 그토록 한국의 국책연구소를 모델로 한 연구소 설립에 공을 들인 걸까요? 그 이야기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는 나라를 꿈꿨던 시절. 카카, 일본은 이미 전자제품으로 1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젊은 과학자 최영섭의 거침없는 의견은 대통령의 기술 개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직후 미국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합니다. 회담 후 백악관 앞뜰에서는 한미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키스트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키스트라는 건 한국의 과학기술 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버터예요. 변압기라는 게 있죠. 미국의 고급 기술을 한국의 산업 기술에 연결하는 그 변압기 노릇을 키스트가 해준 거죠.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기공식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홍릉에서 거행됐습니다. 1966년 연구소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최영섭 박사가 임명되고 하늘이 숨겨놓은 곳이라는 이름을 지닌 명당 천장산 자락 홍릉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책과학기술연구기관 키스트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텅 빈 연구소를 채울 인재를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국내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 해외 연구소에서 촉망받고 있던 한인 과학자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제 위에 있는 안드레이슨 박사가 저한테 그래요. 정말 그런 큰 결심을 하느냐고. 한국에 자기가 알기로는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느냐. 국가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가려고 그런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척박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18명의 과학자가 고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의 열정과 헌신은 변변한 기술 하나 없었던 기업들에게 힘이 돼주었고 황무지 같았던 국가산업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키스트에 대한 시선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는 키스트의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기사를 싣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사이언스지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스트의 발전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세계적 언론기관 톰슨 로이터는 키스트를 전 세계 공공연구기관 6위로 선정을 합니다. 키스트의 성공에 의문을 던졌던 사이언스지의 평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50여 년 전 품었던 의구심은 바로 기적으로 바뀝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키스트 설립 당시부터 만들어진 이 고유한 스토리와 그 스토리에 동의하는 연구자들의 자발성, 이것이 키스트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재산이다. 이제 키스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가와 국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50여 년) 전 혼익보고서에서 예견했던 것처럼 키스트는 후발국들의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만이 국민의 줄인 배를 채워줄 것이라 확신했던 키스트. 연구소 곳곳에 하얀 쌀을 뿌려놓은 듯 심어진 입함나무는 당시 키스트인들의 마음가짐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2004년) 초대소장 최영섭 박사가 타계했습니다. 50여 년 전 대통령을 향해 소신 있게 과학기술의 비전을 밝혔던 젊은 과학자 최형섭. 우리는 그가 후배들에게 남긴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했던 앞선 이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어온 키스트. 이제 더 큰 빛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밝히는 키스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